오늘은 조선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 이야기입니다. 경희궁은 서울 종로구 세문안에 위치해 있으며 관리는 서울시 역사박물관과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창정궁을 알아도 경희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4개의 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경희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폐허가 된 한양과 왕을 거쳐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 궁궐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에는 새 수도 천구와 새로운 궁궐을 창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1615년 광해군은 풍수지례등하다는 승려 성기와 임진왜란 때 참전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조선에 귀화한 명나라 출신 시문용을 불러 전각들과 경복궁에 남아있는 건물 자리를 조사하게 하는데 그는 왕에게 인왕산은 돌산으로 몹시 기이하게 솟아있으며 또 인왕이 란 두 글자가 바로 기란 참원이다. 그러므로 만약 왕자가 그곳에 살 경우 국가의 운수를 늘릴 수 있고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다. 말합니다. 광해군은 사직터의 동쪽 담지역의 민가 수천지를 철거하고 자수와 인경 두 개의 신궁을 기용합니다. 자수, 인경 두 궁을 세우는 일을 주도한 성지가 돌연 왕기가 세 분할로 옮겨졌다고 주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현재 경희궁터 부지인 광해군의 종친 정원군의 옛집이었습니다. 1617년 왕이 교체된 집착과 애착 속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경덕궁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궁은 기공 후 7년 만인 광해군 15년 1623년에 완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공을 들인 새 궁궐에 정작 광해군 자신은 입어하지 못합니다. 그해 3월 인조 반정으로 인해 왕위를 박탈당한 광해군은 창덕궁에서 유배지를 향하게 되고 이과 아르나운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공주로 목양을 떠났던 인조가 이듬해 한양에 입성하면서 경덕궁을 정궁으로 삼아 인조 2년 입함으로써 신궁은 왕위 기간은 조선의 본궁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6대 인조는 입고란 일에 12년 동안 경덕궁에서 정무를 보았고 17대 효정은 1651년부터 경덕궁에 있었으나 이듬해 이후 주로 창덕궁의 정사를 살피었습니다. 18대 헌정은 제15년간을 거의 경덕궁에서 기고하였습니다. 19대 숙종은 경덕궁 회상전에서 탄생하여 제2 46년간을 오로지 본궁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1720년 윤곡전에서 승하할 때까지 숙종은 경덕궁에서 일생을 보낸 왕입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한 극심한 당파 싸움이나 장희빈을 중심으로 한 계략과 암투가 벌어졌던 실제 무대는 바로 경덕궁입니다. 제위기간이 4년에 불과했던 제20대 경정은 정전인 승전전에서 즉위의 예를 거행합니다. 21대 영조는 치세 초반기에 창덕궁에 머물렀으나 제2 6년 1730년 4월 경덕궁으로 이어하였습니다. 영조 36년 1760년에 당시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을 왕으로 추증하면서 묘호를 원정이라 칭하고 시호를 경덕 인원 정목 장효 대왕이라 정하게 되면서 경덕이 같은 힘을 내는 글자라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궁의 이름을 경희궁으로 개칭하게 됩니다. 사도세자 죽음은 경희궁이 아닌 창덕궁입니다. 22대 정조는 경희궁 승전에서 주의식을 치렀지만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사당인 경모궁에 참배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창덕궁 또는 창경궁에 머물렀습니다. 23대 순조는 즉위 이후 창덕궁에 머물렀으나 제2 10년 되던 해 왕대비 김씨와 함께 이함으로써 경희궁은 30여 년 만에 세기가 바뀌어서야 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순조는 창덕궁과 경희궁을 오가며 정사를 살폈습니다. 순조 29년 1825년 10월 3일날 화재가 발생하여 경희궁은 전각의 반수 이상이 소실하였지만 복부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3대 순조는 제32년 1832년에 새롭게 탄장된 경희궁에 들어 2년간 집정하다가 1834년 11월 본궁 회상전에서 승하하십니다. 이후 24대 헌정 25대 철종시대의 경희궁은 왕궁 역할보다는 본궁에 그저 서쪽에 위치한 일개 궁궐로 여겨집니다. 철종은 제10년 1859년에 전면 개보수를 시작하여 1년 후 1860년 9월 26일 중수를 마친 경희궁에 입원합니다. 그러나 이김해인 1861년 4월 21일 철종이 창덕궁으로 환호함으로써 경희궁은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거의 폐궁으로 남게 됩니다. 1870년 26대 고종이 창덕궁에서 완공된 경복궁으로 이해하니 경희궁은 이제는 왕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829년 화재에 이어 또다시 화재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화재는 1883년 3월에 경희궁에 있던 화약 제조소가 폭발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전가가 물론 인근 민가까지 불타는 사고였습니다. 두 번째 화재는 1889년에 숭정문에서 발화하여 행각 40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경희궁을 거쳐간 국왕은 모두 조선 20대 왕 중 10대 왕들이었습니다. 생애를 경희궁에서 보낸 국왕은 헌정과 숙종이며 재위기간 대부분을 본궁에서 보내신 분은 영조왕입니다. 즉위식만 치르고 남은 생을 다른 궁궐에서 보낸 분은 정조인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희궁 황폐 화해태 일제의 만행으로 인한 훼손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865년 흥선대원군이 지도한 경복궁 증거를 위한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전각의 대부분이 철거되었습니다. 100여 동에 있던 전각이 주요 전각 5개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어 경복궁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하면서 경복궁 등 여러 궁궐 등과 궁터가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경희궁태 조선 내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인 경성중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원래 지금은 구세군 해관 쪽에 있던 경희궁 정문 숭화문은 세모난 길을 만들면서 남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920년 30년대 들어서면서 경희궁에는 본격적으로 일제의 입김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경희궁에 남아있던 5개의 정각들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하였고 숭정전은 당시 일본 사찰이었던 대화정 조계사가 매입하여 현재 동국대학교 법당 정각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8년 경희궁터로 돌아온 흥화문은 필라우트로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남쪽 문이었던 계양문은 남산에 있는 일본 사찰 서본원사에 매각되어 정문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후 1964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정문인 개성문이 되었습니다. 정각원은 옮길 경우 훼손이 너무 심해 이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정문인 개성문은 교통체증의 이유로 정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개성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944년 일제는 숭정전 북동쪽 언덕 아래에 굴을 뚫어 폭격을 피하기 위한 방공호를 설치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폐퇴, 보존한 황폐한 경희궁태 본일 모교인 서울 중고등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이후 1971년 중학교 평준화에 따라 서울중학교는 폐교되고 1980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울고등학교는 서초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후 경희궁틀은 현대건설에 매각되었다가 서울시가 풍락동 토지와 교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985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87년에 정문인 흥화문을 복원하고 91년에는 숭전전을 자정전과 회랑은 1998년에 2002년에는 숭정전 주요부 복원을 완료하고 공개하였습니다. 경희궁터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많은 건물들이 경희궁터에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건물, 길 건너 정동 일부분까지 경희궁터입니다.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닐까요? 가능할까요?